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면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부동산 가격 방어를 시키고 국민들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해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출이 복지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지금 언론의 행태는 더 비정상적입니다. 집값 폭등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던 언론들, 지금은 집값 폭등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조금 오르고 있다고 신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혹은 일부 지역만 조금 상승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분양시장 요것도 살펴보면서 미국 대선이 금리에 미칠 영향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있다, 제 댓글창에 와서 난리를 치면서 마치 지금이 상승장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 부동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24년 2월부터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언론의 말대로 서울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달 정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상승 전환은 아닙니다. 그냥 가격이 하락하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상승 전환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텐데 먼저 다른 지역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서울 내에서도 조금 차별이 있어요. 한강 밑에 쪽이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여기는 언론에서 조금 호들갑 떨만 해요. 그런데 이제 한강 위쪽에는 상승인 것 같은데 거의 상승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온도 차이가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마지막 불꽃, 이제 설거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지역은 다 전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24년 2월부터 계속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최근 6월달 들어서 아주 미미하게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냥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대구, 여기는 거의 반등이 없이 그냥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만큼 심각한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도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여기는 2023년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2024년 들어서 그냥 2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2024년 들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하락이 서울만 빼고 거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승 전환이 될 수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걸 나타낸 건데, 보시면 파란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많이 증가했는데 2023년 한 4월부터 다시 많이 증가했거든요. 계속 파란색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대출을 쏟아 부었는데도 어떻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지역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 이런 데 빼고는. 그리고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에 비해서 아직도 그 회복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은 지금 분양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것도 크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5월 같은 경우에는 4만 가구 정도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17,000가구 정도, 한 45%? 요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해요. 6월 달도 한 4만 가구 정도 대규모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됐다, 이런 뉴스 하나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봤는데 지금 6월에 한 16,000가구 정도, 요 정도 분양이 된 것 같아요. 반도 못 채운,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분양을 완전히 말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도 이제 44,000가구 또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계속 밀려서 또 분양을 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돈을 때려 부어도 분양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상승장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2차 하락이 진행되는 그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조금 봐야 되는 게 미국 대선이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거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금리가 5차례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의 60%, 다른 동맹국의 10% 이렇게 부과하기로 공약을 걸었잖아요. 이 공약을 실천하게 되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1.1포인트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1.3%는 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집권할 때 어땠죠? 중국하고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 올라간 만큼 물가도 상승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지금 7월 1일 날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조금 유리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먼저 금리가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일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F 대출들, 저축은행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진짜 충격적인 일들 이런 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연준을 폐지하겠다. 공화당이 이런 법안을 올려놨거든요.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게 통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역사상 실제로 2번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아예 폐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문을 닫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리스크 요인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가 아직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우리가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영끌 부동산 상승하고 있다. 엄청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데 실제 살펴보면은 시장은 2차 하락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서울만 지금 조금 약간 상승을 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들, 경기도, 인천, 대구, 부산, 세종 이런 데는 거의 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만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 때려 붓고 있는데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쏟아 부었는데도 반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폭망을 해서 5월, 6월 모두 다 예상했던 것에 반도 못 채웠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